대량 기아와 물류 마비, 러시아 극동에 얼어붙은 항구에서 모스크바에 반짝이는 시장 선반까지 그 선은 더 이상 풍요의 통로가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뿌리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6,000km 떨어져 있어도 푸틴의 전쟁은 이제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추코츠카에서 영하 30도의 줄에서 감자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과 모스크바에서 오이 하나에 큰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초강대국 소련은 시장에 소시지를 공급하지 못하면서도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빈 선반의 무게에 눌려 붕괴되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한 세대를 빈곤선 아래로 밀어넣었던 그 수치스러운 시절. 그리고 오늘날 역사는 잔인한 아이러니로 러시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순한 가격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은 국가의 기능 장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연방 국가 통계 서비스의 미화된 데이터도 이제는 현장의 불길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평균 러시아 가정은 총 소득의 거의 40%, 일부 지역에서는 50%까지 식량에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쟁 경제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며 사회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추코츠카와 같은 동부 외곽 지역에서의 보고는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를 닮았습니다. 감자와 양파 같은 기본 식품이 몇 주 동안 지역 시장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배송을 해야 할 트럭들은 영하 30, 40도의 추위 속에서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자신들의 난공불락의 지리적 위치를 자랑하며 어떤 적도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지리적 위치의 가장 큰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었고 훨씬 조용하고 훨씬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격할 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한때 손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정권의 전시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조차 며칠 동안 식품 트럭의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시험받고 있는 동안 서방의 진열장조차도 이 붕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이 아닙니다. 트럭이 멈추고 선반이 비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멈출 수 없는 혼란입니다. 로마노프 왕조를 역사 속에 묻은 것은 전선의 독일 군대포가 아니었습니다. 1977년 페트로그라드의 혹한 속에서 빵집 앞에 기다리던 배고프고 분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근은 항상 러시아 지리에서 파괴적인 혼란이었고 항상 정권 교체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집, 자신의 거리에서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 용서 없는 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화한 기후의 유럽 고속도로와는 다릅니다. 동부 러시아에서 트럭이 멈추는 것은 단순한 배송 지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럭 안에 수톤의 음식이 얼어버려 쓰레기가 되고 운전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럭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와 양파는 10분에서 20분 안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기 위해 일을 쉬기도 합니다. 1인당 한 봉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부유한 다이아몬드와 금광으로 유명한 야쿠츠크 같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위생이 전혀 없는 진흙탕 위에 임시로 세운 가판대에서 고기와 기본 식료품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북쪽의 두바이가 되기를 꿈꾸던 도시들이 이제는 중세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요새인 모스크바의 상황은 어떨까요? 물류 체인이 붕괴되면 서방에서는 위기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비극은 터무니없는 코미디로 바뀝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이미지들은 상황의 부조리함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발렌타인데이나 특별한 날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금 또는 최신 모델의 휴대폰을 사주곤 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사치의 개념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여자친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공유했는데 꽃다발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포장된 오이 부케였다. 이 이미지는 당신에게 웃기게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씁쓸한 생존 유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이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고기 가격을 넘어 이제는 대형 새우와 맞먹기 때문입니다. 농업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소조차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지역 공급 문제에서 광대한 지정학적 지도에 배치할 때 다가오는 행정적 위험의 규모가 훨씬 더 무섭게 명확해집니다.
제국의 진정한 힘은 수도의 웅장한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국경의 군사기지를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민사행정에서의 중대한 실수는 국가의 존재를 보장하는 이 외딴 국경 수비대를 기아와 물류마비에 직면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먼저 분석의 초점을 국가의 극동 국경인 추코트카로 돌려봅시다. 이곳은 평범한 얼음 사막이 아닙니다. 베링 해협을 통제하며 미국과 해상 국경을 공유하는 거대한 군사 경계선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랭겔 섬의 군사기지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기지에 통합된 소프카, 이 레이더 시스템은 알래스카에서 날아오르는 파리조차 추적할 수 있는 거대한 전자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행정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수십억 달러의 레이더가 하늘의 최신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그 그림자 속에서 그 기지를 운영하는 기술자들은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양파 한 자루를 찾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간 인구를 먹일 수 없는 지역에서는 가장 첨단의 군사 시스템조차도 운영 가치를 잃습니다. 기본적인 식량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전략적 지역은 본질적으로 내부에서 붕괴된 것입니다. 자국 민간인을 먹일 수 없는 군사기지는 현장에서 잠재적인 표적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취약성이 러시아 핵 억제력의 중추인 태평양 함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이 거대한 항구 도시는 아시아 태평양 권력 투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열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인구는 혹한 속에서 전기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은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배불리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군용 열차와 민간 식량 화물차가 같은 낡은 철로를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은 해군의 기동성을 저하시킵니다. 중순양함은 외부에서 보이지만 내부에는 행정적 부패가 있어 노동자들이 그 함선을 유지할 물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석탄, 금, 다이아몬드 채굴의 중심지인 야쿠츠크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막대한 지하 자원을 채굴하여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광부들은 영양가 없는 건조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진흙 속 임시 가판대에서 상한 고기를 사야 하는 중공업 노동자들은 심각한 부족의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투둔지 마을을 굶주리게 내버려두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무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요 전략적 자살 행위입니다. 행정적 무능함이 빠르게 사람들의 수도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외딴 국경 지역의 민간 인프라가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면서 그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잔인한 반복이 여기 있다. 기근은 항상 러시아에서 정권 교체를 촉발하는 가장 파괴적인 요인이었다. 1891년 볼가 기근 동안 국가가 수출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구호 아래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압수했을 때 40만 명이 사망했고 차르 정권의 양심은 무너졌다. 1977년 페트로그라드의 빵집 앞에서 굶주린 군중들이 로마노프 왕조를 역사 속에 묻었다. 추코트카와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전략적 지역에서의 시민 붕괴는 제국의 레곽이 균열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의 행정적 무능은 모스크바로부터 먼 주변부의 분리를 가속화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북한 국경까지 이어지는 이 광대한 지리적 범위는 행정 능력이 크게 소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와 농경지를 가진 이 나라에서 왜 선반이 비어있고 가격이 암호화폐 그래프처럼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들판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시장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아스팔트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눈보라가 도로를 막고 있는 동안 도로를 치울 제설차는 운전할 인력이 없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이 위기의 기술적 핵심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 러시아 낙농업자 협회는 가격이 대폭 41% 상승한 주요 원인이 농장과 운송 인력 부족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너무 많은 남성을 보내서 나라의 바퀴를 돌릴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운전사 부족으로 물류 부문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운송회사들은 운전대를 잡을 면허가 있는 운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전선에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징집될까 두려워 비공식적으로 일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물류마비는 운전자 부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예비 부품 위기, 또 다른 사슬의 연결고리 또한 이 방정식에 들어갑니다. 코미공화국과 벨고로드 라인에서의 드론 공격과 정유소 화재가 연료 공급망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도로에 나서 용기를 낸다 해도 탱크에 채울 연료를 찾을 수 없거나 암시장 가격에 직면합니다. 주유소에서 수마일에 이르는 줄은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국가의 식품 유통망을 운반하는 상업용 차량에도 목을 조르는 지점입니다. 부품 문제는 별개의 비극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대부분의 트럭 차량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볼보, 스카니아, 메르세데스와 같은 서방 브랜드의 트랙터는 부품 부족으로 인해 폐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 조각씩 판매되는 빵은 이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가장 구체적이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상징입니다. 한때 세계의 곡창지대였던 러시아는 이제 시민들에게 빵을 배급하고 한 조각씩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의 문제나 일시적인 기상 이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2023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실로 짜여진 붕괴의 연대기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수치스러운 계란 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 소위 DPR 점령 지역에서 시베리아까지의 공장들이 가격을 94% 인상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사라토프와 벨고로드에서는 사람들이 영하의 온도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100루블도 안 되는 가격에 계란 한 다스를 사려고 기다렸습니다. 배급카드로 계란이 판매되었습니다. 정부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마 산업위원회 위원장인 블라디미르 구타네프는 러시아인들은 계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하며 대중을 조롱했습니다. 덜 먹어라. 볼로그다의 의원 알렉산더 고르데예프는 동료들에게 계란을 새해 선물로 주며 이 기본 식품이 어떻게 사치품이 되었는지를 확인시켰다. 사람들은 화가 났다. 사람들은 격분했지만 무력했다. 2024년에 버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만약 한 나라에서 도둑들이 현금 대신 버터를 훔친다면 그 경제는 이미 붕괴된 것입니다. 버터를 훔치고 계란을 사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 2026년에 서로에게 오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동일하며 단지 비참함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 고통의 물결은 러시아 사회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고 안정성의 약속을 약화시키는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트럭이 고장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연금 수령자, 어머니, 학생의 삶이 직접적으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즉 전쟁의 귀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사람들의 식단질이 끔찍하게 하락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생물학적 부담입니다. 물류 비용 상승과 제품 부족으로 인해 슈퍼마켓은 열악함을 표준화하는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이미지들은 시민들이 슈퍼마켓에서 썩고 으깨지고 변색된 채소와 과일을 고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깊은 굴욕이기도 합니다. 크렘린은 암묵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류 국가의 시민이 아닙니다. 전쟁 노력에 희생될 수 있고 썩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삼류 인구입니다. 이 상황은 건강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 스트레스, 지속적인 불안은 이미 취약한 러시아의 공공 건강 시스템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식품에서 에너지와 교통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되면 삶은 완전한 혼란에 빠집니다. 벨고로드나 모스크바 교회 같은 국경 지역에서는 정전과 연료 부족이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난방할 수 없거나 차량에 연료를 찾을 수 없어서 생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대국의 중심인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버스 서비스가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에서 대중교통이 마비되면 국가의 조직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이 멈추면 노동자들은 직장에 갈 수 없고 의사들은 병원에 갈 수 없으며 교사들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이러한 물류 및 경제 마비는 또한 러시아 사회에서 깊은 계급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썩은 감자를 위해 서로를 짓밟고 있는 동안 모스크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여전히 캐비어와 샴페인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적 균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파도, 공황과 사재기입니다. 소련의 마지막 날들처럼 사람들은 내일 제품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며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신뢰가 깨지면 그것을 수리할 물류 트럭은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가 그들을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기 음식도 없고 난방도 없는데 왜 떠나지 않는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족한 곳에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이 문도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은 도시들에 갇혀 있습니다. 서방 국경은 비자와 제재로 닫혀 있습니다. 터키, 조지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항공권은 평균적인 러시아 시민이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더 따뜻하거나 부유한 지역으로 국내 이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물류 붕괴가 화물 열차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차 서비스가 취소되고 있으며 국내 항공편은 부품 부족으로 운항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피해 떠났습니다. 남겨진 수천만 명의 가난한 러시아인들에게 떠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꿈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벽이 없는 거대한 야외 감옥으로 변했지만 자국민에게는 출구도 없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러한 오이 가격이나 얼어붙은 트럭은 단순한 물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유명한 러시아 국민과의 사회 계약 붕괴 선언입니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자신의 크기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물류의 병목 현상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의 내부 역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위치는 더 이상 러시아의 방패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작동하는 물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푸틴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인적 자원을 전선에 낭비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의 생명줄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자살입니다. 군대는 배를 채우며 행진한다고 하지만 그 배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의 병사가 굶주린 가족을 두고 있다면 그의 충성심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이 상황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가둡니다. 세계 식량 보장자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모스크바는 자국 시민조차 먹일 수 없는 실패한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약점은 러시아의 동맹국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내부 붕괴를 보고 이에 맞춰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및 물류적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곧 모스크바는 전선에서의 탄약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토마토까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외교 테이블에서 손이 묶일 수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위기가 러시아의 미래 기억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1917년 혁명 전의 빵줄이나 1990년대 소련 붕괴 당시의 빈 선반은 트라우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미지들이 그 트라우마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체스판이 놓인 곳입니다. 크렘린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경제를 군사화하면서 민간 물류를 더욱 억압할 것입니다. 민간 물류를 구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면 전선의 압박이 완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잘못 할당하여 자국의 후방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불이 꺼지고 추코트카에서 트럭이 얼어붙고 모스크바에서 오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구조의 기초에 금이 가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구조가 외부의 타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그 한계점에서 내부로부터 항상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크렘린 벽 뒤에서 계획된 제국의 꿈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쓴 현실에 직면하고 패배했습니다. 이전에 단순한 서방의 선전으로 일축되었던 붕괴가 이제 모든 러시아 시민의 식탁 위에 실질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푸틴의 무적의 갑옷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얼어붙은 고속도로에 운명을 맡긴 채 버려진 트럭의 침묵에 의해 뚫렸다. 자국민에게 승리를 약속했던 지도자는 그들에게 비싼 오이와 썩은 감자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불빛과 텅 빈 선반은 단순한 물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정당성 붕괴였다. 그리고 역사책이 이 시기를 기록할 때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전선이 아닌 빈 냉장고를 주목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조용하며 치명적인 전쟁이 이제 러시아에 부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크렘린이 도망갈 곳은 없다. 공포는 더 이상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공포는 이제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에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